예, 어느덧 3월도 다 흘러가고 있는데 이제 4월을 준비해야 될 시간이군요. 돈 잘 버는 증권맨에게 는다. GB 투자자문 김정환 대표님과 시장에 대한 고민 이어가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게요. 3천선을 놓고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형국이고요. 뭔가 새로운 돌파구는 좀 없는 그림인데 지금 시장 흐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부터 좀 알려주십시오. 네. 일단 전체적으로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에코티 마켓 전체적으로 이제 화두가 로테이션입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그 성장주에 대한 그 밸류에이션 고평가 논란 다시 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그 상승세 또 하락세를 이제 반복하면서 거기에 따라 또 기술주도 좀 춤을 추는 그런 모습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2월 중순 이후에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글로벌 마켓 전반적으로 조정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과연 그러면 이제 이런 조정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냐? 일단 4월이나 5월 달까지도 박스권의 이런 제한적인 흐름이 좀 이어질 거로 보고요. 한 5월 중순 이후부터는 조금 점차적으로 다시 우상향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5월에 공매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4월에는 또 이제 차액 결제 거래 과세 CFD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생소하기도 하는데 그런 영향들을 조금 받을 수 있을 거로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강세장이었으면 사실 그렇게 심리적으로 큰 이제 위축을 가져오지도 않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시장에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투자자들한테 이제 심리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이제 그 매수 타이밍을 조금 더 고려를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적극적인 이제 시장 진입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그 시장이 조금 이제 제한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어떤 빌미가 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런 것이 시장에 이제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보는 게 맞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심리적인 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CFD라고 이제 전문 투자자들이 하는 거죠. 차익 결제 거래에 대해서 그동안 과세를 안 하다가 4월 1일부터 과세를 한다는 거고 5월에 이제 공매도가 일부 종목입니다만 5월 3일인가요? 아마 재개가 되는 거고요. 연기금도 26일 내일이네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조금 주식 비중, 국내 비중을 좀 늘릴 수 있는 어쨌든 논의한다고 하는데 연기금이 눌렀던 수금이나 이런 쪽은 조금 좋아질 거를 기대해도 될까요? 일단 연기금도 그동안에 이제 매도 일변도에서 최근 들어서는 약간 스탠스가 좀 변한 게 아니냐 이런 것도 좀 감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또 내부적으로 보면 좀 비판적인 여론도 좀 또 감안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매도 일변도에서 조금 변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시장 전략부터 점검해왔고요. 키워드로 시장 읽으면서 투자 아이디어 다듬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4월 배당 시즌, 고배당주를 노려볼 만한가? 원래 배당 시즌은 연말 12월인데 4월 배당이라면 이제 1분기가 끝나고 나니까 그죠? 요즘은 이제 분기 배당, 반기 배당을 하는 기업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배당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일단 최근에 그 정기 금리가 이자율이 1.3%라 그러니까 배당 주식 천천히 찾아보면 그거보다 이제 많이 주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그 국내 시가총액 종목 상위 200개 상장사 배당금이 작년에 이제 40조 원이었다 그러죠. 2019년에 비하면 이게 43.9%가 상승한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금융주가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 금융주야말로 이제 대표적인 이제 배당 종목이죠. 그래서 고배당 종목인데 보통 이제 그 주가 흐름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한 3%에서 6% 정도 배당을 주는 고배당 종목이 이제 다수 포진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그 주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배당주 중에서는 이제 주가 그 등락폭이 큰 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쪽에서 좀 찾아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글로벌 전체로 보면 그 작년에는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업 그 실적이 좀 악화되는 경우가 더러 있어가지고
배당을 그 상당 부분 이제 축소를 했었죠. 그래서 고배당주에 대한 이제 매력이 상당히 좀 떨어졌었는데 그 올해 같은 경우는 다시 그 기업 그 실적이 좀 살아나면서 그 고배당주에 대한 관심들이 그 다시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ETF 같은 ETF 쪽에서도 그 순매수가 좀 급격하게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시장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 전체 미국으로 봤을 때도 고배당주에 대한 관심은 연말까지 좀 이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에도 이렇게 배당 관련된 ETF들이 살만한 것들이 꽤 있습니까? 네. 국내는 제가 그 ETF는 안 봤고요. 네네. 저희는 이제 해외 투자니까 뭐 해외 투자 같은데 이제 가령 AMLP 같은 경우는 네. 고배당주 관련 ETF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씩 그 담아 보시면 연말에 또 배당도 나오고 또 네. 주가 흐름도 우상향할 거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일석이조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배당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어서 키워드로 봤고요.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원자재 슈퍼사이클, 반도체도 슈퍼사이클 얘기하지만 반도체 그렇게 오르지 못하는데 네. 원자재 슈퍼사이클 얘기는 꽤 오면서 이제 원자재 가격, 구리 가격, 원유 오르면서 관련주들도 오르고 그랬는데요. 원유 같은 경우는 다소 좀 주춤하기도 합니다. 원자재 관련된 아이디어 좀 알려주십시오.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에서 구독해 보고 있는 그 자료 중에 이제 캐피탈 이코노미라고 영국계 그 리서치 기관인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최근 120년 동안 그 글로벌 시장에서 4번의 슈퍼 사이클이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2번은 세계 전쟁이었고 또 한 번은 이제 73년 원유 파동이었고 네. 또 한 번은 1990년대 그 중국이 그 산업화되면서 급격히 이제 그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이번에 파동이 다시 그 원자재 빅사이클이 되면 이제 5번째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그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이제 원자재가 그 빅사이클의 흐름을 보이는 건데 일단은 그 최근에 특히 이제 올 1월까지의 흐름을 보면 유동성과 그 인플레이션이 이제 더해져 가지고 또 수요와 공급 플러스 유동성과 인플레이션이 더해진 랠리였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일부 좀 거품이 좀 꺼지는 과정이고 특히 이제 코로나 같은 것이 아직 그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확산 조짐이 이르면서 다시 좀 밀리는 흐름이었는데 일단 뭐 미국 경제도 지금 뭐 6.5% 이상 올해 성장할 거로 전망이 되고 있고 글로벌 경제가 이제 살아날 거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원자재의 우상향 사이클 자체는 좀 지속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앞서 이제 WTI를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단기적으로는 한 15%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뭐 금일 새벽에는 한 60일선 근처에서 다시 좀 리바운딩이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최근에 그 골드만삭스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자료를 보면 WTI의 그 단기 고점은 올해 한 3분기 정도로 그 예상을 하고 있고요. 3분기 정도에 한 80불에서 90불까지도 네.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100 얘기 나오고 이러대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과거에는 특히 이제 작년 그 11월 이후 바이든 정부 이후에 이제 그 클린 에너지에 좀 가려가지고 빚을 못 볼 거로 이제 그 판단을 했다가 네. 그 작년에 특히 이제 유가가 마이너스까지 이제 가면서 그 이 정유 시설 같은 게 이제 좀 폐쇄가 된 곳이 많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쪽이 이제 다시 복구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경제가 살아나면서 유가는 3분기까지는 좀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으로 전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원자재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국내에서 뭐 관련주들 뭐 풍산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올랐잖아요. 네, 많이 올랐죠.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역시 뭐 ETF 쪽이 네, 편합니까? 해외 ETF를 사시는 게 낫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하는 것들은 이제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의 한계가 뭐냐면은 이게 시간 가치가 녹아내 흐르게 네,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감안하시지 않고 국내에 어차피 지금 상장된 거는 전부 그 선물 형태죠. 그래서 미국 같은 해외 ETF를 사시면 에너지 기업에 이제 직접 투자하는 예. ETF도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쪽으로 투자하시는 것이 좀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원자재 얘기 봤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미중 간의 신냉전 시대, 중국 투자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면서 오히려 뭐 수혜받는 쪽으로 미중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태양광, 폴리실리콘이라든지 히터리라든지 종목별로는 그렇게 가고 있는데요. 네. 예. 중국 투자 올해 꼭 해야 된다는 분 있고 위험하다는 분 있고 좀 엇갈립니다. 대표님 시각은요. 중국 투자는 올해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네.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글로벌 주가 시즌을 제가 쭉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 중국은 분명히 작년에 예상보다 좀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서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로테이션이 된다 그러면 올해는 그렇게 이제 매력적인 시장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최근에 MSA 차이나 지수를 제가 쭉 살펴봤더니 절반 정도, 지수의 절반 정도가 이제 IT 기업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급락을 하고 있는데 역시 중국의 IT 기업도 최근에 좀 버블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적 고점 수준에 좀 도달을 했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중국 내에서도 보면 이제 반독점 규제가 좀 시작이 돼가지고 대형 업체 중에서 탑티어 종목들의 성장률이 좀 둔화될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중국 정부가 또 긴축 재정에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또 부동산 레버리지 같은 걸 이제 통제를 하고 있고 이렇게 되다 보면 중국의 금융주 같은 경우도 좀 침체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사실은 중국은 내심 트럼프하고 바이든 중에서 바이든이 친중국적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바이든의 승리를 기대했지만 바이든이 되고 나서도 지금 중국하고 좀 각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미국이 지금 위구르 인권 탄압에 대해서 중국을 제재하고자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EU, 영국, 캐나다 이런 데가 또 가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이게 이제 신냉전 시대로 좀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정도의 좀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갈수록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면 결국 중국도 좀 좋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 보면 중국 기업 특히 이제 미국에 상장된 기업들의 주가가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 새벽에 보면 텐센트 뮤직이 한 27% 빠졌고요. 바이두가 8% 빠졌고 니오가 10%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유냐면은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중국 기업 상장 폐지 관련해서 지금 작업을 다시 시작했다 이런 뉴스가 좀 전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이제 양국 간의 갈등이 계속되면 아무래도 중국 기업에는 특히 이제 주가에도 마찬가지고 좋을 요인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오기 전에 아침에 나온 모건 스탠리 리포트를 봤더니 만약에 중국 투자를 그래도 하시겠다 그러면 IT 관련주는 제외하고 중국 소비 관련주를 매수하라 이런 의견이 나와 있는 걸 봤습니다. 네. 중국에 직접 투자하기가 만만치 않으니까 뉴욕에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들은 괜찮지 않느냐 그렇게 접근을 하자는 아이디어도 있었는데 그런데도 오늘 말씀하니까 타격을 받고 있네요. 네, 타격을 받고 미국 있습니다. 정부한테 견제를 받다 보니까 예. 그런 성장주들도 뉴욕 같은 주식도 그렇고 대표적으로 쭉쭉 많이 좀 흘렸습니다. 중국 주식보다는 그러면 이제 글로벌 증시에서는 미국 주식이나 ETF 쪽이 더 낫고 중국으로 하려면 소비주 쪽으로 조금 섹터를 제한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돈 잘 버는 증권맨에게 듣는다. 오늘 GB 투자자문 김정환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